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정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후 준비의 기본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노후 준비 진단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난 시간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을 일부러 낼 필요도 없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바로 휴대폰 꺼내셔서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은 검색창에다가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입력하고, 앱 다운받으시면 가장 간단하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화면 중간에 있는 노후 자금 간편 진단과 노후 준비 종합 진단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곳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노후자금 간편 진단은 말 그대로 노후에 매월 필요한 최소 자금에 대한 준비 정도를 1인 기준 그리고 부부 기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60세를 기준으로 30년 동안 쓸 자금을 계산해 놓았고요. 예. 종합 진단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노후 자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 노후 준비의 정도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분야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소득과 자산, 또 뭐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여가, 예. 사회적 관계, 뭐 이런 네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60세 기준으로 30년간 쓸 자금을 계산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자, 100세 시대지 네네. 않습니까? 40년 네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뭐 말은 100세 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맞는데요. 이 30년 동안 쓸 자금으로 해놓은 그 이유는요.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9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보통 큰 병 없이 큰 병은 암, 뭐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병 외에 예. 일찍 사망하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90세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최소 90세까지 쓸 자금을 계산해 놓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계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세 시대는 2040년대에서 2050년대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점검해 보고 난 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네네네. 우리가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 나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진단을 해보고, 내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뭐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당연히 나온 결과를 기초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부분이 다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하면 누구나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소득과 자산 분야, 그러니까 재무 관련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내가 준비해 놓은 자금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소 월 생활자금 270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퇴직연금, 뭐 또 개인연금까지 배우자 연금을 포함한 매월 현금의 흐름을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이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소득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는 현금 창출의 중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단 결과상 이 노후에 쓸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제목이 그 20대의 40%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고령층의 58%가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최근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그 설명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현재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그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경우에 흔히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다. 그리고 자식에게 불효를 받는 첫 번째 세대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현실로 그대로 보여주는 그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립하지 않고 있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을 만큼 그 자식에게도 돈이 들어가고 내가 살아가는데도 돈이 필요한 그 끼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부족하다면 종합진단의 문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이용한 주택연금 같은 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앱에서도 그 조회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같은 자료도 알아보고 해서라도 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이 노후 자금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자,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의 나가보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을 때 우리가 지금 좀 그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은 내가 가진 돈은 내가 다 쓰고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 유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가 죽고 나면 아니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던 집은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뭐 의료비 같은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집을 물려받았으면 하는 자식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신에 죽기 전까지 부모가 알아서 소요되는 비용을 다 뭐 부담을 하고 물려줄 재산이 없더라도 뭐 크게 하는 자식들은 없다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6년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또 나이 차이가 그 부부끼리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나면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에 그 배우자가 거의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그 남은 10년에 쓰이는 비용까지도 생각해서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혼자 남는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지나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챙겨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노후 준비 관련 내용으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신정구 팀장이었습니다.